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더블릭의 제로입니다. 자, 오늘의 리뷰는 코토부키아의 신작 프라모델 창체소녀정원 시리즈 1탄 유키 마도카 모모사쿠라 동북 버전과 그리고 한정판인 드리밍 스타일 프레시베리, 이쪽은 분홍색이죠. 그리고 오늘은 옵션인 애프터스쿨 카페 테이블까지도 준비를 했습니다. 개수로 따지면 총 3개 리뷰가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제 2021년 1월 달에 3개 다 출시를 했고요. 본체는 각각 5,400엔, 그리고 이 옵션은 2,200엔입니다. 그리고 오늘 리뷰도 베스트 합의에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 유키 마도카 이 창체소녀 정원 시리즈가 제가 진짜 놀랬던 게 박스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여기 조그만하게 모리쿠라 N, 일러스트 바이 모리쿠라 N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모리쿠라 N 씨가 그 키즈나아이의 디자인으로도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박스 보자마자 약간 화보집 보는 기분이 살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컬러 바리에이션으로 머리카락이랑 교복이 분홍색으로 들어간 형태고, 일반 버전이랑 기본 사양은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컬러만 다릅니다. 살짝 비교를 해보면은 요거는 제가 좀 확인차 한번 봉투도 열어봤어요. 네, 그쵸. 그리고 이쪽은 분홍 색깔. 같은 런너 가지고 살짝 비교를 해보면은 일반적인 스웨터 컬러의 일반 컬러라고 보면은 약간 그 베이지색의 그런 스웨터인데, 이쪽은 분홍색의 스웨터, 완전히 분홍색의 스웨터 형태로 해서 부품이나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언박싱은 일반 버전으로 한번 보고 조립 후에 본격적으로 이쪽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런너를 전부 꺼내봤습니다. 의외였던 점은 생각보다 런너가 엄청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갈색 부품은 무려 런너 4개나 되는데 다 머리카락입니다. 헤어스타일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와닿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포함해서 총 6종의 손이 더 들어갑니다. 런너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손 모양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부품이 들어가 있고, 또 놀랐던 거는 이 소매 부품이 굉장히 많아요. 런너 반을 휘감을 정도의 이 소매, 손목이죠. 손목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다 이제 각종 이 손 모양에 따라서 약간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지나 봅니다. 그리고 진짜 의외였던 점은 요 런너 하나의 반을 감을 정도의 이 소매 부품, 정확히는 손목이겠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품이 있는데 이게 다 요 이제 각종 손 모양에 맞춘 요거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의외로 조립량이 조금 있겠구나. 그거랑 이제 이따 보겠지만 도색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얼굴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표정, 무려 4종류의 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직접 다 적용을 해보고요. 이거는 자세히 안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만 보세요. 일단은 한 개만 알려드릴게요. 속옷입니다. 생각보다 놀랐습니다. 엄청 놀랐습니다. 이따가도 모자이크 할 거예요. 그리고 데칼이랑 매뉴얼인데, 데칼을 눈 모양 엄청 많습니다. 각종 눈썹 모양, 눈 방향, 그리고 여기도 직접 도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것도 그 교복의 라인이죠. 이것도 다 데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뉴얼이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걸 첫 번째 장을 딱 펼치면 와, 이게 뭐야? 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냥 딱 봤을 때 전체적인 느낌은 잡지? 예, 창체소녀 정원 시리즈를 좀 더 다양하게 이제 전시해보세요, 꾸며보세요, 막 이런 느낌의 잡지 같은 느낌의 그런 매뉴얼입니다. 여러 가지로 커스터마이징을 해보세요. 그리고 뒤로 가면은 요상한 종이가 낱장으로 하나 있는데, 이게 런너 전개도입니다. 컬러로 돼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또 컬러로 해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가 이제 조립하는 곳인데, 요거 조립하는 거는 그냥 심플해서 넘어가는데 맨 뒤가 진짜 재밌더라고요. 따단! 오리지널 컬러 시뮬레이션. 쉽게 말하면 색칠 공부입니다. 그냥 정말 쉽게 말하면 이거 본인이 도색을 하고 싶은 컬러를 먼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이라든가 머리카락 막 이런 것도 여기다가 테스트
해서 나만의 컬러 차트, 지금 요거는 원래 컬러 차트죠. 이거를 직접 미리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페이지가 있어요. 이거는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드리밍 스타일에도 매뉴얼이 들어가 있는데 약간 이제 컬러가 다른 형태의 유키 마도카의 이것도 약간 잡지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맨 뒤에는 이제 컬러를 미리 채색해 볼 수 있는 페이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페 테이블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거는 매뉴얼도 낱장으로 되어 있고요. 되게 심플하거든요. 낱장으로 되어 있고 런너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추가 눈이 들어가 있어요. 데칼이 추가 눈 데칼이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커스터마이징을 하거나 할 때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런너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자랑 테이블이랑 추가 표정 이게 핵심입니다. 추가 표정이 핵심이고, 그 외에 이제 타피오카 음료라든가 크레페 파츠, 이거는 리뷰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유키 마도카 완성을 했습니다. 일단 본체 조립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헤어스타일이 무려 3개인데다가 일반적인 손이랑은 또 다르게 손에 파츠가 더 들어가서 이 부분에서 조립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런너 보면서 이야기했었던 이 도색 가능한 이 얼굴, 본체에 포함된 거랑 동일한 형태로 해서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포함된 데칼, 눈 데칼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도색을 하거나 입이나 홍조도 직접 도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등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건 교복의 라인이지만 이 위에 있는 이 무늬는 뭐냐? 이 부속 파츠 중에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케이스 부분의 이 무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칼을 이용을 해서 이 스마트폰을 꾸며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구성에서 보고 넘어가야 하는 건 손 모양들이랑 그리고 하체 교환 파츠, 이런 거 정도일 것 같아요. 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손이 하나 포함이 되고요. 이게 한 세트. 옷 소매를 잡고 있는 손, 이거는 진짜 의외의 손이었어요. 의외로 그 스웨터라든가 이런 거 입었을 때 이제 팔이 길어서 손으로 잡고 그러잖아요. 요런 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포함되어 있는 책가방을 손에 드는 요 각진 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거는 스마트폰이라든가 그 외 부속품들을 손에 쥘 수 있게끔 하는 손이고, 그리고 VV, 요런 손도 귀엽게 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부속품을 쥐는 손인데 이거는 별매인 카페 테이블에 들어있는 컵을 쥐는 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건 하체 교환 파츠인데 이게 치마가 가동을 안 하다 보니까 아예 치마 자체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일반 형태, 약간 이렇게 휘날리는 형태, 아예 앉아있는 형태로 만들어 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속옷인데요. 일단 모자이크 처리를 할 거니까 이렇게 벗겨보도록 할게요. 속옷이 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말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름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혀 있고요. 그리고 뭐 자국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굉장히 놀란 포인트예요. 약간 코토부키아의 진심이 느껴졌달까. 자, 다시 가리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사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책가방, 지퍼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있을 정도로 꽤나 신경 쓴 디자인이에요. 되게 심플한 형태지만 딱 그 학생에 맞는 그런 걸맞는 듯한 느낌? 이쪽 역시 뭐 가방 자체 그 특유의 주름?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빛에 비춰보면은 묘하게 이렇게 주름진 곳들이 보이죠. 그리고 스마트폰이 2종류 들어갑니다. 그냥 얼핏 보기엔 똑같은데 이게 먹선 넣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이 테두리 부분이 패널 라인으로 파여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약간 양각으로 테두리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먹선 넣은 거 형태가 좀 다르죠. 약간 얘는 아예 케이스에다가 집어넣어 놓은 그런 느낌이고요. 요렇게 양각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는 약간 범퍼를 쓴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뒤쪽에 있는 디테일은 똑같은데요. 자세히 보면 두께가 달라요. 예, 범퍼처럼 되어 있다고 한 건 얇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얘는 케이스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거고 얘는 범퍼를 썼기 때문에 얇은 거다.
그리고 머리끈이 들어갑니다. 머리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헤어스타일에 들어가 있는 건데 하나 남아요. 이것도 활용을 해서 포즈 잡을 때 쓰면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동일한 구성이 이 한정판인 드리밍 스타일 후레쉬베리에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쪽은 헤어도 전부 다 분홍색이기도 하고 그리고 치마가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앉아있는 파츠 이것도 역시 치마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모자이크로 되어 있겠지만 속옷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고요. 조형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름이라든가 뭐 그런 거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체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전체적으로 그냥 교복을 입은 형태의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뭔가 특징이라든가 뭐 대단히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서 볼 법한 그런 디자인이고요. 재밌는 점이었다면은 베이스, 이 퍼즐 형태로 되어 있어서 다른 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끼우면은 베이스가 연결된다는 점? 요거는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이 베이스 기믹 같은 경우는 다른 프라모델에서도 한번 느껴본 적이 있는 거다 보니까 더더욱 그러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조형에 참 공을 많이 들였다라고 생각한 이유 중 하나가 머리카락 때문인데요. 이 머리카락이 생각보다 파츠 분할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가닥가닥 나와 있는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가닥가닥 이렇게 삐져나온 것들, 이런 건 다 부품 분할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에 부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리얼리티해진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헤친 머리 같은 경우는 옆머리가 이렇게 가동도 해요. 이런 식으로 가동해서 고개를 옆으로 움직이거나 할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동시켜서 이런 거 보면 역시 코토부키아의 그 장인 정신이 발동했다라고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재밌었던 게 또 사출 상태입니다. 이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보면은 빛이 비추거나 할 때 이렇게 빛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나머지 옷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무광 사출이 되어 있어요. 가슴에 있는 리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스웨터 쪽도 이것도 다 무광 사출, 치마도 무광 사출, 심지어 스타킹도 무광 사출되어 있습니다. 가죽 구두 같은 경우는 이제 광택이 조금 도는 형태지만 이렇게 빛이 반사되면 안 되는 뭐 옷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광 사출로 해놨더라고요. 이거는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웠던 거는 역시 옷의 디테일? 이 세일러복 특유의 이 라인, 하얀 색깔 라인은 기본적으로 데칼이 붙어 나오는 거고 리본 같은 경우도 조립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일체감이 굉장히 느껴집니다. 거기다가 이 스웨터 주름, 팔주름 요런 데 보면은 팔에 자연스러운 주름이라든가 그리고 옷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주름 같은 거, 등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보면 볼수록 이 코토부키아의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시리즈가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치마 같은 경우도 이제 특유의 그 스커트 주름 이것도 다 조형으로 재현이 되어 있고 앞뒤 보면은 약간 이제 바람 부는 듯한 느낌으로 해서 살짝 이렇게 흩날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조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디테일이 좋았다. 구두 앞부분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법한 그런 형태의 구두 디자인 잘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죠. 헤어스타일이랑 표정들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 이게 기본 표정입니다. 그냥 활짝 웃고 있는 표정에 머리는 이렇게 풀어 헤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표정부터 바꿔볼까요? 또 하나는 약간 놀라거나 감탄할 때 나올 법한 표정, 홍조가 유독 강조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표정 전체적으로 굉장히 귀엽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약간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약간 이제 걱정하거나 막 이럴 때 나올 법한 표정이죠. 이 입모양이 다 다른 게 또 엄청난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술난 표정, 볼 빵빵하게 부풀려 놓은 게 굉장히 귀엽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진짜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헤어스타일, 트윈 테일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트윈 테일 또 이거 이쁜 헤어스타일이죠. 이런 식으로 등 쪽으로 머리카락을 두는 것도 가능하지만 볼관절이 있어서 살짝 이렇게 앞으로 갖고 와서 자 이렇게 어깨에 살포시 걸쳐놓은 듯한 느낌으로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좌우를 반대로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군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트윈테일의 묘하게 이 볼 부풀린 표정이 약간 심술 부리는 표정이 이쁘네요. 세 번째 헤어는 포니테일. 헤어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머리끈을 이용을 해서 포니테일 형태도 자연스럽게 나와줍니다. 여기도 머리카락 부품이 뒤에가 생각보다 많은 편이어서 디테일해요. 머리 뒤에 보면 이렇게 좀 뻗쳐있는 머리카락, 휘날리고 있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의외의 부분이었어요. 거기다가 머리카락 자체도 다양하게 가동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머리카락 연출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포니테일에는 웃는 표정이 정말 잘 어울리긴 하네요. 다음은 가동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목은 볼관절이 하나예요. 아래쪽까지는 관절이 없어서 일단 돌아가는 거라든가 이런 건 문제가 전혀 없긴 합니다만, 물론 뭐 걸리는 게 전혀 존재하지도 않잖아요. 움직이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안쪽에 관절이 살짝 이렇게 뽑혀 나오는 관절이 있어서 팔 들거나 할 때 편하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팔꿈치가 단일 관절로 90도보다 조금 더 움직이는 수준이에요.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도 관절이 있어요. 그래서 좀 움직이면서 자연스러운 포즈 취할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형 프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가슴이랑 복부를 갈라서 관절을 만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진짜 허리 안쪽에다가 볼관절을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뽑히면서 숙이거나 들거나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꺾어주거나 회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옷을 기준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고관절, 스커트가 고정형이다 보니까 그냥 들어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옆으로 벌리는 것도 마찬가지 한계가 명확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바꿔주는 것이 다른 스커트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아예 허리를 뽑아서 교체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고요. 좀 이렇게 휘날리고 있는 스커트 상태에서는 다리 앞으로 들거나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형태죠. 거기다가 골반 자체가 요즘에 나오는 메가미처럼 골반이 살짝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지는 기믹이 있어요. 안에 있다가 옆으로 빠지는 형태가 있어서, 그리고 밑으로 내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움직일 때 좀 더 자연스럽게 하거나 그렇게 할 때 편하다. 그리고 허벅지 라인이 없는데 다리 회전은 어떻게 했을까? 일단 무릎 보면은 단일 관절인데 회전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조금 충당을 하더라고요. 단일 관절로 90도 조금 더 움직이는 수준이 끝입니다. 여기에 종아리 자체 회전도 있고요. 그러니까 축이 무릎 위에 아래에 있는 거죠. 발목은 다른 이제 프라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 있는 축이랑, 그리고 이렇게 뒤로 뻗거나 굽힐 때 쓰는 축이랑 두 가지 축. 그리고 처음에 보니 앉아있는 요 하체와 마찬가지로 안쪽에 보면 역시 도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속옷이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여러분들에게는 모자이크로 보여드릴 거고요. 직접 사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한정판이랑 같이 약간 시츄에이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등교할 때 같이 친구끼리 만나서 가는 느낌으로 한번 해봤는데, 색깔이 달라서 그런가 일단 분명 같은 교복이긴 한데 색깔 때문에 다른 학교 같은 느낌이긴 하죠. 저는 일단 어릴 적에 친구랑 같이 학교를 갔어요. 항상 어떤 때든 간에 초등학생 때도 그랬고 중학생 때도 그랬고 고등학생 때도 그랬고 친구랑 중간에 만나서 같이 갔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이렇게 친구 만나서 많이 같이 가셨었나요? 자, 포즈 잡은 김에 이 드리밍 스타일 프레시베리도 한번 살펴봅시다. 머리카락은 완전히 분홍색, 약간의 광택이 도는 형태고요. 그리고 역시 복장이랑 스타킹 자체는 무광입니다. 광택이 딱히 돌지 않죠. 특히나 스커트의 빨간색은 유독 무광틱한 느낌이 도드라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스타킹은, 그리고 신발까지도 일반 버전과 동일하더라고요. 이 상의의 색깔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느낌은 서로 달라 보인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리고 이 창체소녀정원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기믹 중 하나가 목관절입니다. 목관절이 두 종류 들어갑니다. 크고 작은 게 하나씩 들어가죠. 작은 게 일반 요 창체소녀정원 시리즈가 들어가는 목관절이고, 그리고 두꺼운 걸로 바꾸면은 교체도 굉장히 간편해요. 막 분해할 필요가 없어요. 목만 당기면 빠지는 형태라서. 자, 이렇게 관절을 바꿨다.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코토부키아의 프레임암스 걸이나 메가미 디바이스랑 호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장을 바꿔줄 수 있는 거죠. 헤드 변경으로 해서 정말 그동안 나온 이 코토부키아의 오리지널 프라가 많기 때문에 호환 범위가 진짜 무궁무진해요. 이거는 앨리스 기어 아이기스죠. 메가미 디바이스 블랙 나이츠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호환시켜줄 수 있고요. 야, 진짜 호환성 진짜 이렇게 다른 이제 또 메가비 이게 한정판은 분홍색이다 보니까 구미 얼굴이 되게 잘 어울리네요. 이게 같은 분홍색이라 그런가 유독 튑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이제 다른 프라 모델과 콜라보 시켜보는 것도 가능하니까 역시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남는 머리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목 사이에 끼우는 걸로 해서 약간 소품으로서 활용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쪽이 애프터스쿨 카페 테이블. 이쪽 의자 디테일이 참 좋더라고요. 의자 등받이 부분이라든가 뭐 요 중간에 있는 이런 프레임 같은 거 요런 게 생각보다 디테일해서 의외로 겉보기에는 꽤 괜찮았습니다. 무광 마감만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들어가 있는 소품이 버블티. 이거는 꽤 재밌었습니다. 클리어 파츠 안에다가 요 색깔 파츠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빼고 조립하면은 이제 빈 컵을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다 몰드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어 놨더라고요. 먹선만 딱 넣었는데 약간 타피오카 펄 그런 느낌이 나죠. 그리고 크레페 2개 따로 도색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딸기 크레페인 것 같아요. 실제로 만들어주려면 직접 도색을 해줘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테이블 경우에는 좀 심플했어요. 심플한 것까지는 좋은데 요 다리 부분이 너무 얇아서, 그러니까 좁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 높이와 이 넓이에 비해서. 그래서 약간 툭 치는 것만으로도 쓰러져요. 요건 전시할 때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에 앉히기 위해서 이 다른 하체가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전부 활용을 해주면은 이제 카페 테이블에 앉아서 친구끼리 오손도손 이야기 나누면서 핸드폰 하면서 크레페 먹으면서 버블티 시켜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이러고 있는 좀 자연스러운 그런 환경이나 시츄에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창체소녀정원 같은 경우도 시리즈가 많이 나온다고 하고 다른 캐릭터들도 나오고 교복도 다른 형태의 버전이 나오기도 하고 한다니까 앞으로 전개가 조금 더 기대가 되긴 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재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버블쉐!